제안 하나 드릴게요. 경계를 따라 산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 경계는 이름을 붙이기도 어렵거니와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어려워요. 어쩌면 경계 같은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뭐 어때요? 어쨌든 제가 거기로 모시고 가볼게요. 저는 지금 이 카페 탁자에 앉아 편지를 쓰면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귀를 덮는 헤드폰을 쓰면 집중이 더 잘 돼요. 음악이 이 장소에 온갖 산만함을 차단하고 물러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듣는 음악은 수피 음악과 비슷한 데가 있어요. 누스라트 파테 알리 칸의 노래처럼요. 일종의 몰아 상태죠. 정신의 짧은 여행이라 할까요? 이 여행이 우리가 가려는 그 경계로 데려다 줄 거예요. 요즘 파리 밤하늘에 별이 보이나요? 보인다면 오늘 밤 별을 쳐다보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별들은 대체로 다른 태양계의 항성들이죠. 다들 알지만 아주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이 특정한 태양계의 이 특정한 행성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지요. 이제 일반적인 생의 크기 안에서 우리 생의 크기를 생각해 보아요. 의자가 필요할까요? 별을 바라볼 때는 언제나 눕는 편이 낫죠. 이제 제가 가려는 그곳이 좀 가까워졌나요? 다른 수단을 써볼까요? 아버지도 저처럼 인체 묘사 수업을 받으셨을 거예요. 모델, 말하자면 발가벗은 채 자세를 취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뜻이죠. 겉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로 보기 시작하기 전에는 모든 게 너무 뻔하게 느껴져요. 남자의 몸이든 여자의 몸이든 인간의 몸이 어떤지는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더 많이 살펴보고, 더 많이 그려보고, 더 많이 종이 위에 재현해 볼수록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더 많이 의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식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지경에 이르죠. 사실 잊어버려야 하기도 하고요. 이 매혹적인 수수께끼를 대면하려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배워야 해요. 인간의 몸이 아주 복잡한 물건인 건 맞아요. 그걸로 우리가 인간의 몸에 집중할 때 왜 그것은 계속 수수께끼로 남는지, 아니 그보다는 왜 수수께끼가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과는 어떨까요? 아니면 의자에 걸쳐놓은 외투는요? 세장과 자쿠메트는 그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려고, 분명하게 보려고 셀 수 없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리고 결과가 어땠냐고 물어본다면 둘 다 실패했다고 말하겠죠. 저는 어머니의 몸에서 나왔어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어머니의 몸에서 나왔고요. 그렇게 계속 이어지지요. 우리는 삶을 온갖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삶에는 늘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무언가가 있어요. 너무 커서 생각하고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기에도 너무 커서 우리는 저마다 이 너무 큰 것을 다룰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쉽지 않다는 말 정도죠. 어쩌면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나약함을 인식할 틈조차 거의 주지 않아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 너무 많아요. 다친 듯이 보이는 것에도, 심지어는 다친 것에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것이 열려 있어요. 우리 의식과 감정 사이에 이런 간극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간극이, 얘기된 것과 얘기되지 않은 것 사이의 간극이 저는 좀 어지러워요. 기도나 광기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현기증이지요. 우리가 만났으면 하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오고 계세요? 사랑을 담아 이브. 자, 나는 너무 큰 것에 직면하는 이곳에 도착해서 지금 네 옆에 서 있단다. 이미지 2장을 가져왔어. 벌써 몇 달째 내 책상에 올려놓고서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그림이기도 하고, 둘이 각자의 방식으로 네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가리키기도 해서 이걸 선택했단다. 첫 번째 이미지는 숲과 말을 즐겨 찍는 체코 사진가 이트카 한질로바의 식물 사진이야. 시가 맺힌 이 식물 사진은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신비롭고 광대하고 보잘것없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그러니 그 두려운 거대함은 물리적인 크기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 해야겠지. 두려운 건 어쩌면 거기에 결부된 지속성이 아닐까? 두 번째 이미지는 우리가 익히 아는 카라바조의 그림이야. 이걸 보내는 이유는 이 그림이 네가 언급한 현기증 또는 기도의 순간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지. 어떻게 보면 성 바울은 그냥 별을 보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것은 카라바조가 그림을 그린 방식이야. 바울을 둘러싼 것들, 말과 남자와 외투를 그린 방식 말이지. 이런 평범한 일상의 존재들이 평범하기는커녕 아주 특별해 보일 정도로 경이롭고 강렬해. 살짝 든 말의 앞발과 서 있는 남자의 다리는 그 깊이와 힘이 광대하다고 할 만해. 태양에 불어닥치는 폭풍우라도 되는 듯이 그려졌어. 하지만 이 얘기를 다 하고도 우리는 여전히 여기 너무 큰 것에 직면하는 곳에 있구나. 우리가 너무 큰 것에 직면한다고 할 때 사실은 너무 짧은 것에 직면하는 것은 아닐까? 말하자면 거대함을 측정하려고 광년 같은 단위를 고안해낸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 말이야. 너도 이 얘기를 하지. 하지만 내 말은
그 거대함이 우리 존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발명품이라는 뜻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스피노자의 견해를 따른다면, 그리고 모든 것은 전체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더는 쪼개질 수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 거대함은 우리가 직면한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까지 포함한, 우리를 둘러싼 어떤 것이라 볼 수 있겠지. 이것이야말로 예술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수수께끼야. 우리가 그리는 형체들은 존재 자체가 이 수수께끼를 전해주는 전령들이야. 그리고 그들의 몸짓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일깨워주지. 우리는 연대와 나눔의 행위, 몸짓을 통해 거대한 전체를 이해하고 인식해. 그런 행위가 희망을, 그 행위가 약속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성질 자체가 138억 년 전에 있었던 빅뱅만큼이나 큰 희망을 구현하는 거야. 너는 아직도 그 경계에 있니? 사랑을 다해, 존. 저는 여전히 그 경계에 있어요. 그리고 하필 제가 선 곳이 다리네요. 그래서 몸을 구부려 다리 밑을 내려다봐요. 세상에, 이 엄청난 간극이라니. 저는 모두가 거대한 전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다리와 저, 이 간극까지 포함해서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요.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일어나야 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높이만큼 제가 현명하다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이 시각과 그 영원성에 매달려야겠죠. 이 시각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 노력해서 얻을 목표로 삼아도 되겠죠. 하지만 종종 축축 처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 이 높이에 빙빙 현기증이 나는 듯하고 내려다 보이는 세세한 광경들은 모두 흩어져 버리죠. 심장이 흥분과 공포로 빠르게 쿵쾅거리고요. 이건 진리 또는 실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가의 문제죠. 살기 위해서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살아있기 위해서요. 최근에 그랑블루라는 영화를 봤어요. 옛날에 봤던 영화인데 그 영화의 어떤 점이 늘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훌륭한 영화라서가 아니라 그 영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장소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이에요. 두 주인공은 프리다이버인데 숨을 오래 참는 능력만으로 바다 깊숙이 잠수하며 육체의 한계를 밀어붙여요. 물 밑에 오래 있을수록 더 깊이 들어갈수록 위험이 커지죠. 둘은 한계에 다가가며 한계를 가지고 놀아요. 어느 장면에서 한 사람이 말해요. 내려갈 때 제일 힘든 건 돌아서야 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야. 돌아와야 할
좋은 이유가 필요하거든. 그리고 수심 100m, 그 무한하고 어두운 세계의 매혹이 너무 강해지자 결국 그들은 자신을 바칩니다.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와 아주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 영화가 자주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카라바조의 그림에 대해서 태양과도 같은 깊이를 말씀하시네요. 보내주신 이트카의 사진에 담긴 식물은 프랑스어로 새장에 갇힌 사랑이라고 해요. 이미지도 이름도 누구나 궁금해져서 묻게 되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진짜 이름은 가끔 이런 짓을 해요. 자체의 수수께끼로 자신이 이름하는 것에 수수께끼를 배가시키는 거죠. 그러니 밖을 내다보시면 서서히 깨어나는 딸기 포기들과 아직 잠에 빠져있는 호두나무와 그 옆에 꽃을 피운 풍년화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란하게 울어대는 까치들도 놓치지 않으시겠죠. 자, 이제 바다 잠수와 정원 산책을 마쳤으니 아버지를 친구분께 양보할게요. 그 친구분이 아버지를 아주 특별한 파티에 모시고 갈 거예요. 어디서 열리는 파티냐면 어디일까요? 사랑하는 이브에게 너는 이런 말을 하는 듯 싶구나. 문제는 온전히 살아있는 거예요.